안녕하십니까. 청소한 유튜버 황금빗자루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현재 저희 황금빗자루 지점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또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황금빗자루 세종점 사장님과 함께 이 청소업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와 함께 또한 지금 청소업체를 시작하면서 변화됐던 삶의 어떤 그런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청소업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그냥 진솔하게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금빗자루 세종점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다 신남 꽁꽁. 안녕하세요. 황금빗자루 세종 맡고 있는 올해 청소업 5년차 한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좀 이런 인터뷰는 좀 우리가 편하게 좀 해봐야 될 게 있어, 이게. 그지? 우리가 좀 편하게 한번, 투자하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청소업을 시작한 계기라든지, 또한 여러 사장님들이 이 청소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더라고, 보면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청소업을 시작했던 계기와 청소업체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런 겪었던 어떤 그런 히스토리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 그런 노하우들, 잘 됐던 것들, 이렇게 해봤더니 좀 성공적으로 잘 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했더니 조금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세종점에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개를 한번 해봐줘도 되지 않을까. 돈 많이 벌려면 이거 공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또 공개한다고 해서 이거를 들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장난이고,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제 역량을 충분히 제 언변이 따라주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세종점 사장님하고 지금 나하고 만난 지가 2017년 6월에 5월에 그치, 미팅을 커피숍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할리스 커피. 네, 5월에 미팅을 했고 일주일 만에 딱 결정을 해서 계약하고 앞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던 그 업무 중에 막 차 알아보고 다니고. 그럼 이 앞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앞전엔 일단 제가 제일 첫 사회생활은 TM 영업을 했었고요. TM. 그다음에 대면 영업, 납품 영업, 슈퍼바이저 이런 모든 영업은 이것저것 참 많이 해봤었는데 보험 영업도 잠깐 해봤었고요. 네. 일단 영업만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회사 생활에만 묶여 있었었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현타, 그렇죠. 누구나가 우리 나이 때 항상 겪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현타. 네. 어떤 계기 때문에 청소업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실제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28인데 28. 실제로 28이면 좀 늦게 한 건데? 사회생활을? 그죠? 아니죠.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의 사회생활 시작은 거의 27, 8 정도가 제일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를 갔다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학교 졸업이 빨라야 27, 28. 나는 내 생각만 한 거지, 내 생각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팔이부터 해고 어쨌든 간에 대학교도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나는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28살에 사회생활 첫 시작을 어떻게 하지? 나 이 생각이 지금, 오케이. 28 겨울에 딱 시작을 했었던 게 TM 영업부터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TM 영업을 대표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알지. 실제로 남자가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었던 부분이고, 맞아. 근데 영업이 이 파도가 있다 보니까 월급이 참 좋을 때도 좋고 안 좋을 때는 또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근데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실제로 월급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 회사 생활이란 걸 언제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1년, 2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도 물론 뭐 회사 생활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회사가 아닌 내 일을 하면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중간중간 찾아봤었던 게 한 30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나이 때 보면은 내 친구들도 2, 300만 원 받고 있어도 그 생활에 만족하고 이렇게 또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앞으로에 대한 미래나 이런 것들을 친구들끼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런 거를 들으려고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튼 각설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직을 한 기회가 한 2번, 3번 또 있었었는데 이직을 할 때마다 뭘 하지를 고민을 했었었는데 변화를 되게 두려워했던 타입이다 보니까 회사에 그냥 묶여있는 게 내 스스로가 편하다고 느꼈었던 거니까 누구나가 그래서 다 그런 패턴이지. 그렇게 그냥 회사 생활을 전전긍긍 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이란 걸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씀씀이가 달라지고 아이가 생기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회생활 10년 차가 되어 가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이직을 하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탈피하고자 하려면 뭔가 확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회사 생활 중에 알아봤었던 소자본 창업이 청소업이었고 그 당시 이제 대전에 거주했을 때다 보니까 대전에서 황금빗자루라는 브랜드가 참 유명한 그런 청소 브랜드였었어서 나중에 내가 청소업이란 걸 하면 꼭 이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뭔가 내가 해야 될 걸 다시 찾다 보니까 청소업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전화드려서 바로 미팅하고 일주일 만에 계약해서 퇴사하고 딱 3일 쉬고 17년 6월 18일부터 15일날 퇴사를 했었고 18일날부터 청소업을 딱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모습하고도 너무 달라진 게 여기 사진을 띄워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구 그죠? 대구로 이제 우리가 대구 지점 만나러 이제 같이 한번 또 동행도 하고 했었는데 세종점 사장님이 왔을 때가 벌써 이제 부산과 대구, 창원 그리고 세종점 사장님이 그 다음이었네요, 그죠? 제가 5번째, 그러니까 본점을 첫 번째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5번째였죠. 5번째, 그죠? 맞아. 그렇게 해서 참 오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소업체라는 것을 하면서 누구나가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저 요만큼 벌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단 말이지. 이게 진짜 내가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어쨌든 뭐, 나를 보러 와갖고 가끔 미팅하는 사람들이 같이 겹쳐갖고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다 똑같잖아.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청소업이라는 걸 관심 갖고 황금빗자루에 미팅을 하러 오거나 했을 때는 다 누구나가 내가 시작할 때도 똑같았던 거고 세종점 사장님이 똑같이 이 업을 선택을 하기 전에 겪었던 그런 스트레스 누구나가 다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거 진짜 공감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없었나 해서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 사실 이런 걱정을 했었나? 이런 의문이 지금은 사실 들어요. 그때는 걱정의 산더미였지만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어떤 느낌이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 회사 생활이란 걸 포기했으니까 실제로 그때 나이가 36이었고 내가 이걸 시작했는데 이걸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사실 걱정 반, 설렘 반, 어떤 의지나 열정 이런 것들은 가득 차 있는데 걱정되는 게 사실 많았었죠. 근데 그 또 우리가
그 의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 또 할 수 없는 게 또 현장 일이다 보니까 네, 이게 맞아요. 현장에서 이게 몸이 피곤해지고 하다 보면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심하게 꺾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겨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또 항상 싸워야 된단 말이지 이게 마인드와 내 동기부여와 어떤 이런 거와 갖고 계속 수시로 네. 현타가 올 때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럼 어떤 동기부여로 이렇게 본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자, 아니 세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동기부여가 돈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처음부터 이게 수입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빠른 사람들은 진짜 3개월 만에 막말로 3개월 만에 900만 원 넘게 순이익을 가져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 3년 돼도 3, 4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최종 사님이 그 동기부여 자체가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게 처음부터 이게 수익 상승으로 가지 않았을 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노력이나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돈은 맞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현장, 늦게 끝나는 현장, 뭐 어려운 고객들 여러 가지들을 막 겪으면서 실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쉬운 일 아니다라고 뭐 쉬운 일은 없겠지만 현장 하나가 딱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내가 작업해 놓은 딱 그 공간을 봤을 때 그 포인트를 딱 봤을 때 뿌듯하다라는 그 업무적인 성취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 그건 엄청나지. 내가 청소를 좋아했나 잘했나 이건 모르겠고 제가 생각했을 땐 천직은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게 천직이거든요. 그렇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스러우면 없고 그렇지. 진짜 천직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작업해놓고 뒤돌아서서 좀 있다가 딱 봤을 때 그 성취도가 장난이 아니야. 거기다가 청소라는 일 자체가 이 일이 현장에 딱 끝나면 그날 현장 일에 대한 결제가 거의 대부분 90%, 95% 이상이 그날 거의 다 결제를 받게 돼. 그러면 내가 현장 하나에서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결과치가 바로바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열정 가지고 현장을 만들어 갔었을 때 분명히 이건 돈이 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확신이 거기서 들었던 거죠. 그 돈이 지금 당장 이만큼이 벌리고 막 몇 천만 원이 벌리고 몇 억이 벌리는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힘들지만 내가 그 속에서 이렇게 과정들을 통하고 나의 어떤 이런 열정과 이런 기분과 이런 감성들을 가지고 딱 느끼는 순간 아 이거는 돈이 되겠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갔을 때는 돈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사실 TM 영업, 그 광고 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40살 돼도 50살 돼도 똑같이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은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 키워드 센터입니다. 이거를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조금 회의감이 들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영업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의 큰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게 이 월급에 파도가 있으니까 맞아. 사실 사회 초년생 처음 시작할 때 월급은 제 동기들보다 제가 좋았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첫 월급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친구들이 150, 200 사이를 받을 때 저는 일단 초반 첫 월급 자체가 250 뭐 선으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럼 청소를 만나기 직전에 받았던 월급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 그 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3,500이 채 되지 않았었어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 비슷했네요. 내가 회사 다닐 때도. 네.
근데 35, 6에 연봉 3,500, 물론 5년, 6년 전이지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내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세종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겉도는 사람들이 있고 현장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그거는 본인 스스로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지 그런 거를 모르지만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집중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겉돌고 있는 거고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재밌게 그냥 이 주어진 환경에서 너무나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 3자들한테는. 보이죠. 근데 그게 세종점한테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독하게도 현장을 많이도 쫓아다니면서 일이 없을 때라도 무조건 현장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어쨌든 간에 연락을 하면서 그렇죠. 좀 현장들을 많이 쫓아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진심들을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글로서 표현을 하는 게 외부적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게 느껴지거든. 이게. 다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 진심들이 사실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고객들도 봤을 때 다른 업체들 걸 보다가 세종사내 걸 보면은 아우 뭔가 이 사장님은 진짜 이 청소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뭔가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도 할 줄도 알고 근데 실수를 줄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네. 이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본점 청소 매출을 따라잡은 게 뭐 쪽팔린 얘기지만 많죠. 물론 네. 뭐 저쪽에 뭐 우리 뭐 부산 쪽 지점 사장도 뭐 본사의 청소 매출도 뛰어넘은 적들도 많고 네. 지금 세종사행 같은 경우도 뭐 본사 매출을 뭐 뛰어넘은 게 사실 너무나 많죠. 이거는 뭐 대전에서 진짜 이 청소업을 하면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 지점 사장님들이 저의 매출을 수익을 순수 이익을 뛰어넘은 지점 사장님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대전에서도 저도 황금비차로 청소업체를 위해서 대전에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 이어서